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일고등학교 교사 이윤경입니다.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떤 학교를 보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학부모님들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좋은 학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학교는 내 자녀에게 맞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잘 이해하시고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일고등학교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일고등학교는 빛나는 꿈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활기 넘치는 배움이 있는 곳, 꿈이 매일 자라나는 곳, 미래, 희망, 성장이 있는 경일고등학교입니다. 짤막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되질 않네요. 저희 학교의 모습입니다. 경일고등학교는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참 편리한데요. 서울숲역에서 도보로 4분, 뚝섬역에서 도보로 5분 그 중간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경일고등학교를 더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교과 지식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과목 선택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에 맞춘 학업 설계를 바탕으로 한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목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1, 2학년 학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초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과목 개설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수요 조사를 한 결과 11명이 선택한 과목도 있었고 13명이 선택한 과목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 2개의 과목을 전부 다 개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받고 싶어 하는 과목이 있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돼서 내년에는 이렇게 작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도 전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율과 창의성을 기리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영화, 클래식 기타, 난타와 같은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과 참여 중심의 동아리 자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거쳐 학생 회장단을 꾸리고 학생들에게 주체적 의사결정 경험을 제공하는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때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교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등굣길에 아이들이 캠페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 동아리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동아리는 학생들의 주도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간 계획, 연간 예산 계획 이런 모든 계획들을 직접 설계하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다올제라는 학교 축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전시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울제 학교 축제의 모습인데요. 학생이 주인공이 돼서 모두 다 행복하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진학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대1 개인별 진로 지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일고등학교는 1학년과 3학년 정규 수업 시간에 진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전문 선생님께서 1학년 진로 설계 단계부터 3학년 진학 단계까지 모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3학년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3학년 전교생을 1대1로 상담을 해주고 계시고 학생들이 그 상담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대상 진학 설명회를 실시하고 1대1 컨설팅을 통한 진로 준비와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며 진로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전공 디자인을 통해서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선후배 멘토링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특강을 통해서 3D 프린터나 드론과 같은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각 분야의 직업인들을 직접 만나는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특강을 했던 사진들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홈을 제작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은 아니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주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로봇선을 만들어서 로봇선을 제어하는 코딩을 해보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엄청 즐거워하더라고요. 즐거워해서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저렇게 예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저희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학년과 3학년 영어 관련 수업에 외국의 고등학교와 국제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제 동행 영어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 지도교사와 꾸준한 영작 활동을 통해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워크숍을 통해서 전시하고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영자 신문을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데요. 저희 영자 신문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어 캠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일고등학교에서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문 아카데미인데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 인문 아카데미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포스터로 제작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참여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단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요. 3개월 또는 한 학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심도 있는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게 생활기록부에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제 동행 독서 멘토링은 관심 있는 책을 선정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본인들이 선정한 책과 이제 어울리는 선생님, 그러니까 과목이라든지 이런 선생님을 찾아가서 멘토 선생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 한 권을 멘토 선생님하고 함께 읽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술 발표회는 주제 탐구 활동을 하고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도 역시 멘토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심도 있는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독서 캠프는 주제를 선정하고 다 같이 그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하고 모듬 활동을 하고 그리고 독서를 만나서 또 토론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 관련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 캠프, 천체 관측 캠프, 소프트웨어 캠프, 과학자 초청 강연회, 과학 탐구 발표 한마당, 수리 논술 한마당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사진은 이제 생태 체험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생태 체험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또 전시도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요. 가운데 사진은 행복한 실험학교라고 해서 과학 과목의 심화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적 탐구와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행복한 실험학교 역시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인데요.
왼쪽에 그 핑크색 공이 보이시죠? 저는 잘 모르는 경기였는데 아이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경기더라고요.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킴볼이라는 게임으로 작년에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킴볼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서울을 대표해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올해도 서울 대표로 전국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저희 소규모 테마 여행과 대회 날짜가 겹쳐서 아이들이 못 나갔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전국 대회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이제 농구 스포츠 클럽 활동인데요. 다양한 과목 농구, 축구, 배드민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의 특징은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스포츠 클럽 그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캠프를 참여하고 이수증을 받은 사진인데요. 청소년기 비전을 수립하고 진로 설정 및 리더십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공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햇살마루인데요. 정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카페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곳에서 활동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모든 수업 같은 경우 이곳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모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저희 꾸미룸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쾌적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담이라고 1학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휴게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저희 밴드부 아이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갑자기 깜짝 콘서트 같은 거를 종종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걸 같이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2명, 3명 모여서 쉬기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체육관입니다.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저희 도서관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저희 하늘정원이고요. 학생이 행복한 경일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를 찾고 우리를 깨닫는 더불어숲 혁신학교 금호고등학교 발표를 맡은 교사 장희윤입니다. 네, 참 소개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은 10분이라서 제가 짧고 굵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호고등학교가 혁신학교인데요.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 혁신학교가 뭔지 정확히 좀 알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가꾸는 교육 과정이나 수업, 평가를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아주 쉽게 또 말씀드리면 금호에서 배우면 그걸 학생들이 삶에서 배화로 사용하고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고는 미래의 교육을 준비하는 학교로서 지금 보시는 6가지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또 독서, 사회 현안 토로 교육,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 인권 평화 교육,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 디지털 시민 교육, 또 주제 중심의 융합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각가지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는 또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고는 나를 찾고 잠재 능력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데 탁월한 진로 교육을 하는 학교로 유명한데요. 저희 학교가 자랑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프로그램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나선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어떤 줄임말인 것 같으시죠? 네, 오나선은 오늘은 나도 선생님이라는 또 수업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관심 분야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도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관심 분야를 아끼지 말고 함께 연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 기말고사 후에
교육과정 자율화 주간이 있는데요. 그 주간에 학생들이 평소 자신이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그 학생 중심형의 수업 프로젝트인데요. 지금처럼 판타지 소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판타지 소설의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또 이제 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연구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친구들과 나누는 수업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제과 제빵형 이렇게 만드는 또 실습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과 함께 이런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그 졸업생들이 정말 너무 좋다, 금호에서 배웠던 공부했던 것 중에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1인 1과제 프로젝트인데요. 1인 1과제는 본인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또 글쓰기 능력, 그리고 비판적인 능력까지도 기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학기로 진행이 됩니다. 3학년들은 1학기에 이걸 진행하고요. 1, 2학년들은 지금 2학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안내하고, 또 글쓰기나 또 연구법에 특강이 필요한 친구들은 또 특강에 참여를 하고, 마치 대학에서 지도 교수님과 또 이렇게 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처럼 그 선생님과 1인 1 매칭이 돼서 끊임없이 그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자신만의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학기 말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대학에 가서 학술적인 글쓰기를 쓸 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피드백을 받는 1인 1과제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인데요. 뭐 동아리는 학교마다 정말 다양한 동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동아리가 있다는 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이제 과학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또 센티아라는 또 실험 탐구할 수 있는 동아리, 그리고 지구의 날 행사도 주관하고 있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생명을 또 굉장히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생명 탐구반, 그리고 3D 프린터 이제 관계직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또 디자인하고 출력해보는 메이커반, 그리고 또 끼가 많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뮤지컬 동아리, 창체 동아리뿐만 아니라 자율 동아리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직접 공연을 하는 이런 동아리 활동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꿈과 끼를 연말을 했다면 그걸 또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기 말에 뚱딴지제, 이름 너무 재밌죠? 뚱딴지제라는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그런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깨닫는 금호고의 교육 과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 저희가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이런 능력들을 좀 개발을 했다면, 2학기에는 협력적 종합 예술 수업이라는 것을 금요일 5, 6교시에 진행하면서 그 예술적인 감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또 많은 재능을 또 펼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이 또 전문 강사 선생님과 연결이 되어서 한 학기 동안 내가 보컬, 합창, 또 방송 댄스, 저 같은 경우는 몸치인데 또 우리 학생들이 방송 댄스를 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또 예술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교육을 또 한 학기 때 진행하고 나면 저희가 12월에 진행을 합니다. 12월에 또 종합예술 수업 발표회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혁신학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주체가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이 이제 학교의 중심이다라는 저희 금호고등학교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 자치회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금호고등학교 교가와 또 그 교복도 학생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중심이 되는 학교,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우리 급식 메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식 메뉴, 또 보조 배터리 및 우산 대여 사업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복지를 또 추구하고 있고요. 또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가 실현되기 위해서 수요일에 진행하는 또 학급 자치, 그리고 학생 자치와의 연결과 소통을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학급 자치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안건이나 사안들을 또 학교 자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지방 모의 선거도 체험을 하면서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가 활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데요. 금호고에서는 이 매점 운영 참여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마을 결합형 봉사활동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와 금호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력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금호고에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언니 오빠들하고 놀면서 또 함께하는 것도 배우고, 또 우리 학생들도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같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익히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금호고를 왔다라고 할 정도로 좀 인기가 있는 그 스타트업 페스티벌인데요. 학생들이 의외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기획서 형태로 또 학교에 제출을 하고 PPT로 또 발표를 해서 이 사업은 할만하겠다라는 가치를 인정받고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그 멸종동물에 대한 굿즈 판매를 통해서 그 이제 멸종 동물을 보호해야겠다는 인식을 높이는 그런 활동도 진행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창업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구나. 그리고 또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호고의 좀 핵심적인 교육 내용인데요. 함께 배우는 더불어 수비입니다. 주제 통합 수업, 북극곰 프로젝트, 또 민주시민 기행 등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제 개교 이후로 우리 금호고는 계속 주제 통합 수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2023년 환경 기후 위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님들이 먼저 모이셔서 교원 학습 공동체를 또 운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자율화 주간에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획을 통해서 주제 통합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기후 토론이라는 책을 전 학년이 함께 또 읽고 그걸 통해서 대토론회도 하고 관련 영화도 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이제 제주에 테마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학생들이 테마 여행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교육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것들, 그 테마 여행을 갔을 때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토론회를 할 때 먼저 그 모둠 활동이 잘 돼야 되면 그 모둠의 리더들이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 교육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교육과정 자율화 주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주제 통합형 수업을 매끄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당장 기후 토론, 제목이 굉장히 길죠. 네, 이 책을 읽고 독서 한마당을 진행하고 또 대토론회와 또 마지막 이제 평가회까지 거치는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가 자랑하는 이제 북극곰 프로젝트, 사제동행 독서 프로젝트인데요. 올해는 이게 여름과 겨울 방학에 진행을 하거든요. 올해 여름 방학에는 나는 휴먼,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읽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학생들이 책을 막 열심히 읽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남았는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독서 활동지를 기록을 하고요. 저희가 그 읽은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원형 토론과 또 이렇게 모든별 토론을 통해서 활발한 또 문해력을 향상하는 그런 독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또 평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DMZ 답사 그리고 민주화 관련 현장 답사를 진행하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또 도모하고 있고요. 학년부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바로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갈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이런 테이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서 멘토 멘티로서 협동학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합니다. 그럼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서로 배우고 익히는 게 남기도 하지만 이게 또 8회 이상 참여할 시 저희가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훨씬 더 풍성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적 학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급이 잘 돼야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기도 굉장히 수월한데요. 회복적 서클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거나 학급 단합대회 문화활동으로 또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권하는 학교라고 학년 전체가 저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반응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직접 가서 산 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메모를 남겨서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보고 또 이렇게 그 후배들한테 그걸 남겨주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오고의 장점을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모든 학생들이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학생을 배려해서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학생을 위한 공간이 많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예체능 학생들도 채울 수 있는 생기부 풍부하다. 그리고 실제로 특강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 순이 삼촌의 저자 현기영 선생님께서도 저희 학교에 또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고요. 책 읽는 활동이 많습니다. 책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저희 학교 오면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교과 시간 그리고 책 권하는 학교 또 아침 그 책 통해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나선이나 1인 1과제를 통해서 특색 있는 교육을 또 맛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찾고 우리를 깨닫는 더불어숲 혁신학교 금호고등학교였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성고등학교 혁신교육부 교사 주상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희는 뭐 중요하게 무슨 학교 프로그램을 막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 앞선 학교가 같은 혁신학교인 금호고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영상이 너와 내가 주인인 학교, 너와 내가 주인공인 학교. 네, 이게 저희 학교 교과 가사인데요. 이 학교 교과 가사가 저희의 팀 컬러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활동들이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저희가 만든 거 아니고요. 1학년 학생 여학생 2명과 2학년 남학생 1명이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샤방샤방 하트 나오고 막 그러죠. 네, 약간 어설프지만 저희는 그런 학생들의 열정과 그리고 노력들을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고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교사가 그래서 수업 혁신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응원하는 조직으로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뭐 수업 나눔이나 그리고 교원 학습 공동체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학생 이해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없을까?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전 교과 그리고 학년부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가를 논의를 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특별히 뭔가를 하라고 요구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미래형 교실 구축이 이미 2020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구글 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학생들의 모든 신청 사항이나 안내 사항들은 이것을 통해서 안내됩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잘 못 따라오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알자마자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한 바탕으로 해서 진로 설계, 학습 설계 그리고 피드백을 진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교는 생태 중심적이고 그리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해 갑니다. 제가 윤리교사인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맹자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제 업무가 학교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학교 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학교 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익 창출을 하게 되고 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학교 교육 활동에 다시 피드백을 주는데 대표적인 게 그 스타트업이에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실현화시키는데 재료비나 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들을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민주주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학교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치와 맥을 같이 합니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최적화된 교실 환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아이패드, 크롬북, 서피스 한 300대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 수업이 가능하고 그 모든 학생들이 미술이나 음악 시간에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고 또 직접 다루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행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는 저기 도선 직격이라고 모 변호사님이 오셔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 그러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 과제를 통해서 융합적인
그리고 의사소통력을 향상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먹거리 중요하죠. 네, 가장 최근에 넘어갔네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9월 13일 네, 우동 저기가 다 유기농 식재료고요. 그리고 다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매우 모든 공동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텃밭도 있고 뭐 옥상 정원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넘기면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3주체 공동체 생활 협약이라는 거예요. 얘기 드린 것처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의 주인이기 때문에 학교의 규범도 이 세 주체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일단 학생 자치회의에서 매주 회의를 하고 그리고 대표자 회의를 해서 토론을 하고 교사도 교사 회의를 하고 대표 교사 회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학부모 토론하고 그리고 끝장 토론 격으로 체육관에 모여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희 학교는 민주적이고 과정 절차로서의 를 존중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규범들을 자율적으로 지키고 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책임 또한 지는 그런 학교를 꿈꾸고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교사들도 매일 남아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혁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엄청난 수업 자료를 개발해야 되고 수업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들과 함께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도선고 모든 선생님들은 그 어려운 걸 또 해내십니다. 넘어가고요. 저희가 원래 1인 1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래식 기타, 기타, 뭐 장국, 북, 꽹과리, 실로폰 등 해서 거의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악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악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교육과정이 바뀐 관계로 수업 시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지 않고 동아리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와서 자율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강사님을 동아리 활동으로서 초빙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해서 오픈해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있긴 하지만 아시죠? 13명만 넘으면 원래 열려야 되는 거. 그런데 13명이 넘으면 사실은 굉장히 등급 나오는 걸 꺼려해서 친구들이 오히려 없애는 한이 있어도 저희 학교에서 그것을 주도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학생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만한 거, 근데 저희가 2020년에 완료했다 그랬죠. 근데 2022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참 어려운 시기임에도 저희 학교는 2021, 2022까지 AI 선도 교육으로서 A등급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형 메이커 교육으로서도 또 소개를 할 만한데 또 하나는 그 기간 동안에 독서교육 우수학교로 교육감 표창을 받고 AI 선도교육 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저희의 처했던 역할들을 저희가 한 발 앞서서 대응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감으로 인해서 저희 실시간 수업 다 했거든요. 수업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수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가진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시면 제가 알았는데 가상현실 헤드셋이 10세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피지컬 컴퓨터 200개 이상 있고 3D 프린터 8대, 스캐너 6대, 레이저 커팅기 1대,
텔로드론 교육교구 10대, 그리고 3D 펜, 재봉틀, 오버로크, 스캔앤컷 등등등, 네, 소프트웨어 교육과 그리고 AI 교육을 통한 기자재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과학심화는 없느냐? 저희는 과학중점학교는 아니지만 저희 학교 과학 선생님들이 영재 교육을 담당하셨다가 오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네, 굉장히 고난이도 실험을 진행을 하세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한 대장균 형질 전환 실험, 벌써 이름이 길죠. 네, 해열제 성분 분석 실험, 그리고 해양 산성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등. 네. 그리고 작년 추운 겨울 저기 양평에 있는 중미산 천문대에 천문 관측하러 가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또 과학 또한 아주 흥미롭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주도적으로 급변하는 자기주도적입니다. 사회에 적응하며 협력 상생하는 생태적 삶을 통해 민주적으로 소통하며 나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고 생각하는 학생 여러분, 네, 도선고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수고등학교 연구부장 김윤희입니다. 저희 학교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성수고 자랑거리 홍보할 건데 뭘 해야 될까? 그러면 한 100%,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 서울숲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서울숲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입니다. 네, 저기가 저희 학교예요. 주변에 서울숲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서울숲을 통과해서 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면서 학교로 오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찍은 영상이라서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서 아쉽지만 여기가 서울숲이거든요. 예, 약간 연출이어서 연기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네, 예쁘죠. 저렇게 따라서 들어오면 후문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들어오고요. 학교 안에 그네가 있습니다. 저기 아주 핫플레이스입니다. 예, 빨리 안 나가면 못 앉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잘 좀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숲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겠어요. 예, 푸르릅니다, 아주. 그래서 저희 학교는 사계절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시설 용역 관리를 하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고 인조 잔디가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 한 2분쯤 상담했는데 운동장 넘나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많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바글바글 축구합니다. 예, 충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저 그네가 그 수국꽃밭 사이에 있어서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고, 작년부터 저희 학교가 에코스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 텃밭도 있고 여러 가지 정원들도 잘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학교들 보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저희도 나름 최신 시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입니다. 아니다, 자습실입니다. 죄송해요. 저도 가서 공부하고 싶은 자습실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있고요. 4차 산업실, 그다음에 커리어존, 꿈담 학습 카페도 있고요. 저희 학교 무료 스쿨버스 운영합니다. 작년까지는 2대 운영했었는데요. 올해 학생회에서 직접 성동구청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성수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로 1대 더해서 3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노선은 홈페이지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역은 빨리 넘기겠습니다. 예, 저만큼 상 탔어요. 저희 학교 교훈인데요. 교훈에 따라서 3가지 관점에서 학교 교육 활동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저희 기획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도 관심 없으니까 재미있는 것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교에서 재미있는 활동들 위주로만 빨리 설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봤을 때 다른 학교보다 더 좋은 점 중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개방형 선택 교육 과정을 정말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칭찬할 정도로 칸막이 없고요. 문이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과목 다 선택해라.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심히 어려운 점은 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내가 진로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막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개설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1학년 선택 과목 한 다음에 2, 3학년 그래서 굉장히 이동 수업이 많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이 고교 학점제의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서울숲이 있다는 건 아이들한테도 좋지만 사실은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요. 교육 환경이, 근무 환경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공립학교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이 근무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하시고 산출물도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과학 관련되는 프로그램 몇 가지만 토요과학 아카데미 하고 있고요. 수과학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뭐 수학 캠프 같은 거 진행했고요. 네, 천문 캠프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정보 교과는 개설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이 없어서. 그래서 대신에 진로 시간에 마을 협력 교사 코티칭으로 코딩 수업과 앱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생태 전환 학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활동들을 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참여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 그 훌륭한 선생님들은 이 활동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생기부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십니다. 저희 학교 수시 전형의 결과가 좋은 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사회 관련돼서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도 몇 가지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인문학 캠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 아카데미도 한 4번 정도 특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제동행 책모임, 사실은 저희 학교도 책 읽는 문화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 책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현재 올해 25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한 3번쯤 토론을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토론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요. 작년 거거든요.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는 사실은 요즘에 그렇게 많이 개설되진 않아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모의 면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이는 저 듬직한 등짝이 접니다. 네. 며칠 전에 학생 대상으로 압박 면접해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가서 잘하고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뭐 키다리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그 기초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세분화된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진로 관련돼서는요. 저희 학교는 전문 상담교사 진로 선생님께서 상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전문가 초청 진학 설명회도 하시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입시 소식이 매주 발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최근 동향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그리고 진로 상담 선생님까지 3분께서 입체적으로 진로 상담을 하고 계시고 특히 그 말씀드린 진로 상담 선생님께서는 2학년 전체 수업을 진로 시간에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너의 진로랑 관련돼서 괜찮은 주제 하나 정해서 괜찮은 논문 하나 읽고 요약해서 발표해봐 이런 수업들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학년이 한 160명 되는데 그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다 저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십니다. 저것도 저희 수시 전형에 아주 괜찮은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졸업생이 168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서울 주요 대학에 23건의 합격 건수가 있습니다. 요런 대학들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괜찮죠? 그다음 주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40개, 그다음에 기타적 33개, 그리고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최종 134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건에 합격했고요. 그리고 뭐 공부만 하느냐 아닙니다. 잘 놉니다. 네. 동아리 3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반도 있고요, 과학체험 탐구반도 있고요, 도서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저 불빛 있는 모양은 7월달에 했던 저희 학교 축제인데요. 아주 공연 몇 가지 그룹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동아리에서 아주 감동을 받았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체육활동도 체육 거점 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기대회, 학년별 구기대회 최근에 해가지고 남자아이들은 농구하고요, 여자애들은
여왕피구라는 거 해가지고 몇몇이 좀 손가락이 부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 체육 거점학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희 학교에서 체육 거점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 학교에 체육 특기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체육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월수금 3일 동안 3일 정도 일주일에 3번 학교를 저희 학교 와서 저녁에 수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뭐 성수고에 체육 특기생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선생님도 계셔서 위클래스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밥이죠. 네. 작년에 새로 오셨어요. 급식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사진으로는 미처 준비 못했는데 지지난주에 음식물 쓰레기 잔반이 제일 적은 한 학급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무슨 꽈배기 같은 거 차가 와가지고 애들한테 막 주더라고요. 그런 행사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졸업생들도 저렇게 솔직하게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점이 없어요. 학교 안에 매점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슬퍼하지만 그러니까 학교 급식으로 영양을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맛있게 잘 조리하고 계십니다. 학교 교육 목표 이거고요. 실천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자랑할 거 처음에 서울숲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니 제가 3년 차거든요. 평범한 학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고요. 뭐 혁신고등학교도 아니고 자사고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는 일단 환경이 너무 좋고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여유가 넘치고요. 인성도 참 좋습니다. 착해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열정 많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좋은 면을 바라보고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실한 생활기록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울숲보다 더 자랑할 거리는 저희 학교의 구성원들, 학생과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성수고에서 준비된 선생님들이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학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 곽언주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뭐 한대부고 말고 저희 학교 때문에 남아 계신 거죠. 아까 성수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성수고등학교에 되게 오고 싶어 하신다는데 저희 학교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무학을 간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학 발령 받았을 때 손 좀 한번 잡아보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좋은 거는 뭐 어머니 아버님 지나다니시면서 아이들 상태만 봐도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 건 제가 굳이 홍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께서 미처 보시지 못한 그런 교사들 간의 그런 분위기라던가 그런 열이라던가 이런 거는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브로셔 제가 얼마나 만큼 갖고 계신가 봤는데 저희 학교 브로셔를 지금 혹시 아직 안 받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꼭 한 부씩 제가 받으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그리고 좀 많이 나는 설명회를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딱 먼저 교육과정을 펴서 보시는 편이세요. 굉장히 예리하게 살펴보시는 거죠. 그리고 야, 이 학교는 다 갖췄네 라고 하는 걸 사실 교육과정에서 거기서 다 살펴보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시기 전에 혹시 미처 못 받으셨으면은 저희 학교 왜 이색으로 한지 혹시 아세요? 제가 뭐가 있으면 이렇게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빈손으로 왔어요. 무슨 대학이 딱 연상되지 않으세요? 네, 하버드예요. 하버드, 성동의 하버드 저희 학교 이제 정말 지겨워요. 정말 너무너무 성동의 하버드에서 애들이 좀 부끄럽다 선생님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학교에 대한 자부심 결국에는 이제 그 학생들도 이 색깔을 선택을 해주었고 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브로셔를 만들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성동광진의 유일한 과학 중점 학교이다 보니까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10월부터는 거의 북새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누가 자리에 남아서 핫라인처럼 이렇게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질의가 많은데 그 질의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조금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제가 다 풀 버전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to be continued로 나중에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자잘한 것 마저 보여드리고요. 어머님, 아버님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궁금해할 것들을 많이 넣었고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이라던가 뭐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할 학생 들의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수석님이 직접 이걸 만드셨거든요. 잠시 영상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어느 학교를 택하실지 고민이시죠? 지금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의 하버드, 무학여고를 소개합니다. 무학여고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무학여고에 대한 궁금한 질문 6개를 선정하여 사이다 같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학교 시설물이 낡았다고 하던데요. 80년이 넘었으니 역사가 오래된 건 맞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전통은 알게 모르게 학생들에게 스며들어서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안정되며 서로 위하는 따뜻한 학교 분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물이나 시설물들은 절대 낡지 않았습니다. 무학여고는 서울의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는 시설이 낙후되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교실마다 구비된 에어컨, 공기청정기, 와이파이 환경, 꿈담 학습 카페, 자기주도 학습실, 널찍한 식당, 잔디 운동장 등등 자랑거리가 넘쳐납니다. 무학여고는 내신 따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들, 아마 수업 분위기는 가히 전국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정시 정원이 늘어나도 수시 비중은 아마 더 클 것입니다. 수능이 사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시 비율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죠. 어디를 가야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잘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A 자사고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열심히 해도 내신이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결국 포기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 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B고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겠다.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분위기가 우세해서 나도 열심히 하지 않고 넘어지고 무너질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할 때 이렇게 높은 위험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무한 경쟁이 아니고 같이 토닥거리면서 공부하는 무학여고가 좋은 선택입니다. 대학에서도 이 무학여고의 이런 면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네임밸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에 특화된 학교라 입문과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아마도 여고 중에는 과학중점학교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많고 그들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문 아카데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읽고 나누고 성장하자라는 모토로 운영되는 인문 아카데미에는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첫째, 저자와의 대화. 책을 통해, TV를 통해만 배웠던 바로 그분을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둘째, 인문학 특강. 문학, 경제, 환경 등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인문학적 주제를 전문가 강연을 통해 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셋째, 독서 토론 캠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 주제를 직접 선정한 후 치열하지만 유쾌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이러한 인문 아카데미를 통해 안으로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밖으로는 생활기록부를 풍성하게 만들며 특히 인문 분야에서의 진로 및 진학에 찐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학여고는 과중이라 하던데 과중 선택 시 어떤 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과중을 선택하면 내신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과중은 과학중점학교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과학중점 과정은 일반고에서 수학, 과학 과정을 심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과학고 진학을 희망했던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정입니다. 무학여고에 꼭 입학하고자 하면서 대학 진로를 이공계 쪽으로 염두하고 있는 친구들은 과학중점학교와 고등학교 선택할 때 모두 무학여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무학여고 과학중점 과정은 특화된 프로그램과 융합체험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 현장체험, 대학 실험실 탐방, 코딩 수업을 진행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작아 내신에 불리하다는 우려를 가진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과정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과목들은 그 학생들과 함께 내신을 산출하며 선택자가 적은 과학2 과목들은 진로 선택으로 편성하여 3단계 절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므로 내신에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목의 이수는 성적을 떠나 이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로 진학 지도는 어떻게 하고 대입 결과는 어떤가요? 네, 학생의 수준과 그 다음에 적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진로 진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대학을 합격한 선배들을 초청해서 학교 생활이나 공부 방법 또는 면접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요. 현직 경찰, 프로듀서, 항공기 승무원, 간호사, 광고 마케터 이런 전문 직업인들을 학교로 초청을 해서 그 직업 세계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진학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학생, 학부모랑 같이 1대1 진학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하고 미래 진로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최근 3년간 대입 합격생을 간단히 보시면 서울대 8명, 고려대 9명, 연세대 6명, 성균관대 9명, 이화여대 15명 이렇게 등등등 해서 총 65%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입시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무학여고만의 자랑거리가 있나요? 학생들의 훌륭한 인성을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무학여고 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착하며 학생 간, 사제지 간 관계가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고 서울에서 학생폭력 등 학생 징계 사안이 가장 적게 발생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다양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자랑거리는 우리는 성동구의 하버드라고 불릴 만큼 학생들의 학구열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셋째, 학력평가나 수능 모의평가 등 전국 단위 평가에서 출제자 선생님들이 많고 그리고 내신도 대부분 과목이 수능 형태로 출제돼서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로서
졸업한 선배의 모교 사랑이 각별하고 장학금 등 재학생들을 위해서 적극 후원하고 있다는 점도 자랑하고 저희가 더 싶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자랑할 게 더 많지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저희 학교에 직접 이렇게 오셔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번 주 금요일 11월 3일 3시부터 5시 사이에 무학여고 과학관동 1층에서 과학 콘서트를 열게 돼요. 그럼 뭐 초청 강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해 온 걸 PT하는 모습을 진짜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학생 붙들고 학교 어때? 뭐 진짜 괜찮은 거 맞아? 하면 친구들은 거짓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학생들을 또 이 자리에 보면 지금 많이 못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냐 많이 못 온 것 같은데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못다한 얘기는 학생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대부고 입학홍보부장 김창미입니다. 어머님들 앉아 계시는 게 벌써 2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희 학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겠다 마음 먹고 앉아 계시는데, 일단 한번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하시고 제가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들로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어머님들, 또 구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립학교고요. 저희 학교의 권학 이념, 사랑의 실천자를 키우겠다는 권학 이념에 맞추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선택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고요. 그거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추어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아주 노력해왔고, 그렇게 지금 14년이 흘렀습니다. 배움 성장 열정 한대부고입니다. 저희 학교 사실 어머님들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뭐 진학, 수업 굉장히 많은 고려하시죠. 그것이 궁금해서 앉아 계시기도 할 텐데, 사실 저희는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면, 정직, 겸손, 봉사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를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 똘똘 뭉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학생이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이 우선인 학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저희 7시 50분에 일과가 시작됩니다. 서울 시내 100개의 학교에서 진학을 하다 보니 다소 거리가 먼 곳에서 이제 통학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성동 구민들의 잔치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남학생들의 모습을 주로 담아왔습니다. 저희 학교 남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요. 네,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학생들과 굉장히 근데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 남학생들끼리는 또 똘똘 뭉쳐서 의리 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 다 보장하고 있고 즐겁게 활동하고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11시부터 12시까지는 급식, 이렇게 저희 급식실입니다. 급식을 먹고 오후 일과 진행합니다. 모든 오후 일과는 3시 50분에 끝나고요.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저희 석식 먹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후 5시 30분이 됐을 때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석식 먹고 공부하러 갈 준비하지요. 저희 자기주도 학습실이고 1000석 규모의 자기주도 학습실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면은 모두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자기주도 학습실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석식 맛있어서요. 1000명의 재학생들 중에서 6명 이상이
저녁식을 먹고 학원 가기도 하고 자기주도 학습하기도 하고 집에 가기도 합니다. 왜 집에 가?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께서 밥 먹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런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는요, 부모님과의 그런 접촉을 조금 줄이는 것도 원활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급수와 학생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학년 기준으로 해서 열학급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남학생 50명, 여학생 291명, 그래서 341명입니다. 341명이라는 얘기는 일반 전형 308명이 가득 차 있어서 저희 결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결혼이 발생하면요, 네, 전입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계속 이제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결혼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14명입니다. 어머님들 문과 이과 비율 궁금하시잖아요. 국제인문계열 선택 과목으로 판단합니다. 국제인문계열 30%, 의학 이공계열 70%로 운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능도 그렇고 이과 쏠림 현상이 많아져서 원래는 훨씬 문과의 친구들이 많았던 학교이지만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예비고1들이 대학교를 가면 몇 학번이 되는지 혹시 전 시간 연수에서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학번인지 혹시 아시나요? 27학번입니다. 어머님들 학번 생각하시면 참 먼 학번이지요. 그죠? 근데 27학번이라고 하는 거는 27년도에 대입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27년도에 대입을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다행히도 대입 전형 4년 예고제를 통해서 현재의 고3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지요. 시안이요. 그래서 조금 달라질 예정입니다. 저희 입학 설명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아주 작은 관계로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지금 27학번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될까? 정시, 수시? 27학번들은 정시, 수시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 한대부고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일단 전형별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묶음이 수시이고요. 정시입니다. 정시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시 40%, 정시 40%구나. 그렇다면 어떤 걸로 진학을 해야 될까? 사실은 막연하니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제 등급시 사고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제죠. 그죠? A부터 E까지 진행됩니다. 90점 이상이면 모두 A를 받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A를 받는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은 다 1등급으로 갈 수 있느냐? 저희 학교 중3 친구들, 이제 저희 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을 분석한 결과 이 친구들의 내신 A등급의 범위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5등급까지도 보여지는 모습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부모님께서 많이 하시는 거지요. 일단 등급식 사고 보겠습니다. 저희 341명이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350명 담아왔고요. 1등급 4%입니다. 4%, 그래서 14명이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학교 규모가 작게 되면 1등급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1등급 수가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신이 치열할 것이죠. 저희 학교 분명히 내신 치열한 부분이 있지만 1등급, 2등급의 학생 수가 충분히 많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늘 고정된 1등급, 2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신 최상위권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대학의 평가 요소에 맞춘 한대부고의 노력을 볼 텐데요. 일단 대학의 평가 요소 이 3가지로 대학이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겠구나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학업 역량입니다. 이 학업 역량은 뭘까? 대학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학업 역량이 충분히 성장해서 이것을 이수할 수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지라는 걸 판단해 보겠다. 두 번째, 진로 역량입니다. 본인이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에 미리 고등학교에서 어떤 진로 탐색의 노력이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겠다. 마지막, 공동체 역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갖추어야 될 바른 인성을 갖추었느냐, 이 세 가지를 뭘 통해서 보겠다? 네,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겠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를 키우고자 하는 한대부고의 역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업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한대부고의 수업입니다. 100번 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짜 그냥 준비 없이 수업 진행하는 모습 담아왔습니다. 저희 341명의 열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한 반의 학생 수가 많죠. 그래서 빽빽하게 앉아있지만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질서정연하게 공부하고 있고요. 조는 친구들 보이지 않지요. 너무 피곤해서 가끔 눈꺼풀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서로 깨워주면서 공부하고 있고, 간혹 습관적으로 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께서 따로 면담해 주십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도 해 주십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영어 프레젠테이션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제 학생이 발표하는 모습 담아온 건데, 발표자만 진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경청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복도 상담 진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더 많은 학생들 상담 진행하기 위해서 복도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고3 교실은요 늘 이렇게 복도 상담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고3 수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 자습하는 모습이고, 지금 여기 키 큰 책상 보이시죠? 네, 졸릴 때 이용하는 책상입니다. 네, 저희 한대부고 교육과정입니다. 어머님들 제일 중요한 게 학교를 판단할 때 교육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신 듯합니다. 저희 교육과정 홍보 브로셔 12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시기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학년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진행되고요. 특히 연극과 진로의 직업을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연극을 완성하는 연극교과와 그리고 우리 학생의 전공적 합성,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진로와 직업, 이 수업을 1학년과 2학년에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요겁니다. 2학년 수학 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과학 과제 연구, 여기서 택 3을 해야 되는데요. 3개를 선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소논문,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외적인 교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4개 정도의 탐구 주제로 학생들이 주제 탐구를 진행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그런 교과입니다. 분명히 대학교가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대학은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이런 교과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몇 학년에? 3학년도 아니고 2학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2학년 때 비로소 본인의 탐구 역량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3학년 때 들어있으면 사실은 수능 준비하고 내신 마무리하기 바빠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역량 표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학년 마지막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완전히 다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도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대입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훨씬 더 중요하죠. 나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한 학생들의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도와주기 위한 한대부고의 프로그램 1단계 진로 탐색, 2단계 학술 전문, 3단계 대입 진학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1학년과 2학년에 연계돼서 진행됩니다. 1학년에 처음 입학하게 되면은 5가지의 진로 심리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아 인식과 강점을 찾고, 그리고 앞으로 3년간의 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수하면서 공부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다음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 했던 수업 활동을 기반으로 본인의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를 실제로 탐색을 하고 1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무슨 프로젝트냐?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게 되고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진로와 직업을 담당하시는 저희 한양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 진로 선생님으로 와 계십니다. 이분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생활기록부에 오롯이 담아내십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의 종합 의견과 진로와 직업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저희는 대입 추천서를 대신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지식인의 서재, 지식인의 랩실이고요. 학교의 얼굴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명사 초청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단계적으로 그냥 단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돼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 브로셔 보면은 어떤 명사들이 오셔서 진행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식의 향연이란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2학년에 탐구 주제를 바탕으로 한 탐구활동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심화하는 게 지식의 향연, 인문계열, 자연계열 진행됩니다. 이거는 학생 4명이 관심 분야가 같은 친구가 지도교사 한 분과 팀이 돼서 7개월간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심화된 지적 확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진행하는 자습 시간에 진행하는 전공 기초, 전공 탐구, 전공 심화 아카데미이고요. 사실 자습실에서 나는 공부만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 싫다 하는 친구는 열심히 공부만 하고요. 저희 층층이 자습 감독 선생님께서 계시면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에 나는 프로그램도 하겠다 하면은 요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EBS 강사 선생님 초청해서 학습법 특강, 졸업생 멘토링, 팀 프로젝트, 개인 컨설팅,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은 여름방학, 겨울방학까지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도 이탈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친구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대입 진학 프로그램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저희는 2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바로 대학 입시 체제, 3학년 체제로 전환이 돼서 겨울방학부터 3학년 담임 선생님과 대입 진학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체계적으로 진학에 관련된 지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시가 끝나면 합격, 불합격한 수시 합격생의 생기부 사례를 분석해서 리포트를 공유하고 바로 다음해에는 무조건 입학사정관, 해당 14개 주요 학교의 입학사정관을 만나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를 파악하고 이것도 역시 모든 교과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이렇게 14년이 흘렀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에 역시 서울대 입학사정관 저희 수시 7명 합격했습니다. 입학사정관 만났을 때 3명의 학생부가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받아서 저희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것이죠. 2022년도, 23년도 비교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저희 서울대 수시 사실 1단계 10명에서 3명 빠지고 수시 7명 합격했습니다. 수시 그리고 정시입니다. 수시는 모두 재학생들이 합격한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정시는 재학생 플러스 졸업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의치 한약이고요. 15명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의대 입시에 대해서도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더욱 좋아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사실 1단계 합격은 41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머님들 궁금해하시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어떻게 다르냐? 저희 전통적으로 문과가 강한 학교라고 그랬죠. 인문계열 19건, 이공계열 22건이기 때문에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외에도 바로 이거지요. 건동홍까지 누계 109명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기타 인서울 해서 도합 재학생만 123명 합격했습니다.
저희 308명 일반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올해 신입생 같은 경우는 한 학급을 늘려서 증원할 예정이고요. 308명에서 이제 100% 이하면 전원 합격이고요. 한 명이라도 초과돼서 지원할 시에는 저희 추첨으로 진행할 텐데 남녀 구분 없고요. 성적 제한 없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모교 방문 행사를 하는데요.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졸업한 중학교 은사님과 졸업생으로서 이제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싶니?라고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폭넓고 깊은 지식을 배우고 갖추게 되었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공부 분위기가 좋은 환경에 공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체계적인 수업을 듣고 싶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대부고 도전하십시오. 분명히 경쟁도 치열하고 여러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성장할 것이고요. 그 과정을 즐기고 마음껏 학교의 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을 위하여 한대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